준비된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라도 건강하려면 면역이 필요하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리고 싶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이제 농토가 썩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60년대까지도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이웃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빠른 방법은 비료, 농약을, 화학 농약을 막 주는 겁니다. 그거 쓰면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대단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죽은 땅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전통 식단이 세계에서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건강한 식단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전통식이 최고다 하는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이 농약과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줄이자. 그래서 정말 세계 사람이 한국의 농산품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하나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박사님과 현재 계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공동위원장님이시고 저는 명예 홍보대사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즉 그 먹거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채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식이 진정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GMO로 만들어진 채식으로 우리가 과연 지구의 생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건강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단 박사님께서는 서양식으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내가 기억을 해서 계속 중독이 걸려서 계속 안 좋은 식습관으로 돼서 결론은 정신건강에도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물 반찬 위주로 식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나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한국 전통식 밥상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현재는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가 뭔가 탄소 중립을 시작을 해야 되는 모든 전 세계 모든 국민에게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육식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이런 한국 비건 밥상이라는 개념으로 요리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또 한국 나물 요리를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살라다에는 물론 드레싱을 치긴 하지만 우리 나물은 이게 반드시 양념을 해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양념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약념이야. 그러니까 약으로 생각하고 이걸 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 양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살라다를 많이 먹는데 그 살라다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속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굉장히 아주 귀중한 물질이 식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물은요, 이게 정말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식물에 그렇게 귀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다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또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해도 이제 양념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이 정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물 요리를 좀 하기를 어려워하지요?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물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강선미 원장님. 네. 지금 이 채식 이야기하면서 나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채식 집에 가셔도, 채식 맛집에 가셔도, 그리고 일반적인 맛집에 가셔도 설탕하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 조상들은 설탕과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물 요리의 기본은 진짜 된장, 그리고 진짜 간장, 그리고 간수 뺀 천일염, 그리고 우리 정말 발효된 식초만 있으면 맛을 누구나 다 낼 수 있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GMO로 만든 된장이나 간장은, 특히 간장은 3분의 간장이라고 해서 그거는 진짜 간장이 아니고 사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런 걸로 나물 요리를 하면 다 맛이 없어요. 정말 매주에 소금으로 만든 된장으로 하면 누구나 다 맛이 있고요. 나물을 삶을 때는 첫 번째가 일단 끓는 물에 물을 딱 끓기 시작해서 내가 나물을 딱 넣는 순간 나물의 빛깔이 가장 아름다울 때 빼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한번 딱 빼서 찬물에 바로 씻어 주시면 끝. 그리고 적당하게 물기를 짜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흔들어서 물기 짠 다음에 본인들 취향껏 파, 마늘, 양념을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된장 조금 해서 넣고요. 들기름, 참기름도 좋지만 우리가 들깨, 참깨를 아주 작은 도구들 있잖아요. 바로 그걸 으깨서 나물 요리를 하면 가장 맛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나물 요리가 아주 쉬워지는 느낌이 그냥 드는데요. 우리가 겁먹지 말고 나물 요리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시영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디자이너 푸드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맥거버니라는 아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 미국 사람의 식성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이 정말 맥거버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이 참 미국 사회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겠느냐 하면 이제 그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마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늘이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양념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우리 건강에는 좋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마늘 소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 푸드를 해서 그것은 이제 특히 항암 작용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생활 습관병을 다 정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이 디자이너 푸드의 그 리스트대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생명력 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명력 그대로 요리,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65일 자연 그대로 과일, 채소, 곡물을 뿌리부터 줄기, 잎, 꽃, 열매, 다양한 빛깔, 청적, 황백, 흑 5가지 빛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메디컬 푸드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색깔과 그대로 살려있는 것 중에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그리고 GMO로 만든 거는 우리 조상들이 단어 중에 우짜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는 무시하고 뭔가 뿌려서 훅 자란 거죠. 이렇게 자란 것들은 맛과 향이 느낄 수가 없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기농 또는 자연 재배로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사다 보면 그 아이들은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신맛, 그리고 쓴맛, 단맛, 매운맛, 떫은 맛. 이 6가지 맛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맛을 그대로 요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 생명력을 그대로 요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유기농이나 자연 재배, 친환경 농산물을 사도 기름과 설탕을 번복하면 그건 좋은 건강에 우선적인 요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준 집 간장, 조선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로 가볍게 요리해서 먹으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박사님.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제일 건강한 식단, 추천할 만한 식단은 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 지중해 바닷가니까 뭐 수산물, 해산물이 많고 올리브 산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참 그게 보면 좋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이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이태리 사람들은 뭐 천성적으로 낙천적이니까 그렇게 즐거운 식단에는 항상 즐거운 화제가 돌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면은 그 후에는 이 사람들이 꼭 한 20분간 이 산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파세기아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그게 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먹느냐 기분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장과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사시는 것이 장수와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성미 원장님께 유기농 비건 라이프는 무슨 의미인지 여쭤볼게요. 유기농 비건 라이프 안내자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동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에 있는데 거기 주민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민 모임들인데 그 중에 이런 활동가 나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먹으면서 뭔가 라이프 유기농이나 비건 라이프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저는 이 유기농 비건 라이프를 이야기할 때 꼭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럭셔리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럭셔리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럭셔리라고 하면 고가의 옷이나 고가의 화장품 그리고 고가의 집이나 어떤 고가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럭셔리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럭셔리는 내가 살아있는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요. 채식을 선택하되 그냥 채식이 아닌 유기농 채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줄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나의 삶, 그걸 저는 윤리적인 소비 또는 의식적인 소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식적인 소비가 럭셔리 라이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유기농 비건 라이프의 의미를 담습니다. 이번에 2022년 9월 30일 날 괴산에서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공동 조직위원장이시며 명예 홍보대사를 맡게 되신 두 분께 괴산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듣고 예, 괴산 엑스포는 이 로컬 행사가 아니고 저는 아주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군 단위로 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한 200여 개 회원들이 국이 가입이 돼 있고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오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 한국의 음식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맛있고 좋다 하는 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강성미 원장님 잠깐 엑스포 얘기 홍보 좀 해주세요. 유기농 엑스포는요. 본 행사는 9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저는 명예 홍보대사로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든요. 유기농 아카데미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주최를 해서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무료로 수업이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수업이 열리고 있거든요. 국민분이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 홍보대사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그 아카데미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뿐 아니고 많은 지인분들과 수업을 신청해서 꼭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히 박사님과 저는 본행사 9월 30일 날 그날 오프닝으로 박사님과 또 이렇게 엑스포 홍보로서 토크도 행복 토크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동안 2번 영상제라고 해서 우리 식생활 종말을 부르다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환경 다큐를 통해서 기후 토크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나레이션은 우리나라 비건이신 분이죠. 임수정 배우가 직접 나레이션을 한 영화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이 유기농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의 유기농 식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 시장은 언제 또 앞으로 계획 활동 잠깐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유기농 밥상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역적으로 여기 채식과 관련되어 있는 비건 페스타지만 저는 많은 비건 셰프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라는 생각을 해서 절대 아보카도나 수입 농산물을 가지고 채식 비건 요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구를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로 요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철에 나는 농산물로 우리의 나오는 양념, 된장, 간장, 천일염, 설탕, 기름 빼고 요리를 할 때 진정 나와 그리고 지구의 미래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로 꼭 이용을 해주시고요. 채식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GMO가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우리 사람도 그리고 동물들도 그리고 지구도 미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채식도 꼭 유기농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동네에서 유기농 채식 밥상 모임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조금씩 모여서 하면 우리 음식물을 조금씩 나눔 그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활동은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채식 밥상, 즉 주민들 모임의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진정으로 직원들의 복리와 복지를 생각한다면 육식 문화를 줄여야 됩니다. 육식 문화를 줄이고 그 돈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급식으로 직원들에게 복리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게 이제는 프로젝트로 채식 문화를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무늬만 우리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무늬만 기업이 아니고요. ESG 경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직장인들이죠. 사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인 분들이 유기농 채식 밥상 그리고 유기농 채식이라고 하는 비건 라이프의 삶으로 전환했을 때 그 기업이 ESG 경영 차원의 기업이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결론은 건강해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작지만 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삶을 변화하는 것. 자,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먹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또 내 생명을 살리고 미래 세대의 생명까지 살리는 그런 유기농 비건 라이프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엑스포 기간 중에 4일과 11일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